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퍼주는 굴종 외교를 선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3차 규탄대회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고,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3년이 되는 날로서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동양평화의 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 지 113년이 되는 날이다. 대일 굴종 외교로 순국 소녀를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최근에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동양평화 만만세라고 쓴 유목이 새롭게 확인됐다. 안중근 의사가 쏜 것은 단지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이 아니었다. 31살 조선 청년은 동양평화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침략과 탈취, 전쟁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의 심장을 쐈다. 순국 선열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가 한반도로 들이닥친다. 이런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의 정신이 팔려 진영 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닥까지 추락을 시켰다. 한반도를 침탈했던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 어느 때보다 안중근 의사가 목놓아 외친 동양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며 한반도를 진영대기로 장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 그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이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 무능한 것도 무능한 것이지만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 국민이 분노에 쌓여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고 전국의 각 단체들과 학생,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국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야권에서도 연일 이처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비판하고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씨도 안 먹히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충분히 명분을 쌓은 만큼 이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탄핵하기에는 지금처럼 좋은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탄핵안을 발의하면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분노가 더 증폭이 되고 그 분노는 곧 윤석열과 국힘당을 압박하게 됩니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동안 윤석열 눈치를 봤던 국힘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하면서 내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이 바이든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방문할 때 그냥 가지는 않겠죠. 분명 일본 못지않은 또 다른 선물을 들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행여 이상한 협정을 맺더라도 탄핵이나 굴욕 사태 등을 당할 때 미국의 국권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 발의가 된 대통령과 무슨 협정을 맺기에는 미국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셋째, 그동안 수박들 때문에 당내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탄핵 발의로 인해서 더 많은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박들은 또 역풍운운하면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땡큐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막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과 결을 같이 하는 매국 행위자로 몰 수 있기 때문이고, 탄핵을 시키지 못하면 그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을
수박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죠. 윤석열은 사실 정권 초기부터 자신이 탄핵당할 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주변의 모든 인사들을 검사들로 채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물며 용산 집무실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으로 바꾼 것도 대표적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국민이 이길 수는 없겠죠. 해서 일단 발의만 해놓고 그 다음 당내 의견이나 지지자들의 동향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겁낼 이유도 없고 역풍운운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민주당은 늘 제대로 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전혀 쓸 줄 모른다는 것에 답답해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너무 과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늘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힘도 자꾸 써야 힘이 늘어나는 것처럼 국민이 맡겨준 권한을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민주당은 너무 신중 못하는 것입니다. 야당이면 좀 야당다워야죠. 해서 이제는 힘쓰는데 힘을 써야 한다. 만약에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과 같은 일을 벌였다면 국힘당은 벌써 앞뒤 재지 않고 탄핵 발의부터 하자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어제 김영민 의원이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이유는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준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과가 다름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잘 응답하는 이재명을 연호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은 윤석열 퇴진과 윤석열 탄핵입니다. 죄 없는데 탄핵하자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응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탄핵하자고 했을 때 만약에 탄핵했다면 지금 같은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니 뭐니 다 좋은데 어느 걸 먼저 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지는 지혜롭게 대처할 때라는 것입니다. 미국 가서 사고친 이유는 수습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선제 타격은 이럴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윤석열이 주 69시간 근로제를 추진을 하려다가 국민 비판 여론에 부딪혀서 몰매를 맞고 있는데 15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너덜트라는 채널에서 주 69시간제를 하면 어떤 모습을 만들어주는지 단편 드라마처럼 만드는데 정말 공감 가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주 69시간제 추천한 니네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라며 추천을 하셨는데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